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 준비한 콘텐츠는 현재 실무자분들을 모시고 금리의 인상에 대해서 앞으로 더 올라갈까, 또 건물 투자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Q&A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계속 협업해서 저희 고객님들의 대출과 금리를 너무나 잘 진행해주고 계신 우리은행 지원장님 모셨고, 가온평가법인의 안태훈 감정평가사님 모셨습니다. 네, 각자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은행 남부터미널 지점 구나 지점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가온감정평가법인의 안태훈 평가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준비하게 된 건 최근에 고객님들이 많이들 정말 걱정이 많으시고 물어보세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실무에 계신 분들의 또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어서 모시게 됐습니다.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그죠? 그렇죠. 이게 왜 올라갈까요? 큰 원인은 물가입니다. 물가. 너무 많이 오르기 때문에 네. 미국이나 우리나라에서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네. 통화 정책 중에서 긴축 정책을 아. 취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금리를 올려야 물가를 잡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네. 지금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어요. 아, 그렇다 하더라도 금리를 계속 올릴 수는 없잖아요. 물가를 그렇죠. 잡는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오르면 음. 서민 경제나 네. 기업들도 다 힘들어하기 맞아요. 때문에요. 네. 어느 정도 잡는 선에서는 음. 계속 오르다가 네. 다소 이제 안정되는 음. 형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올해 들어서 계속 올랐잖아요. 그죠. 단기간에 네, 엄청 올랐어요.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이게 작년이랑 온도가 너무 틀려요 지금. 음. 그거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올라갈까요? 미국이 연말에 4.5를 예상하고 있고요. 음. 우리나라가 3.5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네. 계속 오르지 않을까 아. 싶습니다. 네. 기준금리가 3.5면은 우리 실제로 대출을 나갈 때 매수자들은 이제 얼마를 적용받을까요? 연말까지 변동금리로는 저희가 6%대 보고 있고요. 와, 6%. 네. 오, 맙소사. 네. 그리고 고정금리는 7% 중반에서 8%대까지. 와, 근데 이게 마냥 그렇게 계속 올라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진 않을 것 같고요. 언제까지 네. 버티면 될까요? 내년 상반기 지나면 네.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 내년 상반기. 네. 아. 조금씩 그 금리도 안정화될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지금 매수하려고 오시는 분들이 계약을 하면은 보통 잔금을 한 6개월, 8개월 뒤에 잡잖아요, 네, 요즘. 네. 그런 분들은 그래도 괜찮으시겠네요. 그렇죠. 어느 네. 정도 이제 좀 안정화될 때 네. 실행이 되는 거니까요. 아, 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지금 고객님들하고 상담을 하실 때도 지금 금리에 대해서 내가 대출 받을 때 얼마의 이율 금리가 될지 말씀을 못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때 맞습니다. 상황에 맞게 네, 이제 네. 그 상황에 맞춰서 나가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PF 대출이 엄청 어렵죠. 왜냐하면 시공비가 상승하잖아요. 맞아요. 많이 그러면 올랐어요. 금융 비용도 오를 거고 맞아요. 시공비도 오를 거면 시공사들이 음.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서 네. 리스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아. 안 하려고. 안 하려고 그래요. 금융회사도 안 하려고 그러고 음. 시공사도 안 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제 PF 대출이 거의 요즘 많이 어렵다고 보시면 되세요. 저희는 큰 대형 PF는 아니잖아요. 네, 예를 들어 꼬마 빌딩 같은 거 이렇게 신축하고 뭐 리모델링하고 이런 거는 괜찮을까요? 좀 달라요. PF 아. 대출이랑. 그렇죠. 네, 좀 달라서 시설 자금이라고 해서 건축 비용의 일부를 네. 대출하는 거라서 맞아요. PF 대출하고는 좀 다른 성격이어서 네. PF보다는 덜 어렵게 진행할 아. 수 있습니다. 너무나 다행히도 그런 네. 꼬마 빌딩을 그렇죠. 신축하시는 데는 크게 네. 무리가 없다. 네네. 저희 고객님들이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지금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요거에 네. 대해서 좀 서마스터님이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인 의견은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기 전에 굉장히 좋았던 시장이었잖아요. 저금리여서 그때 많은 분들이 꼬마 빌딩을 사서 되팔고 하신 분들이 많아요. 지금까지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근데 한번 팔아보신 분은 이 금리를 별로 안 무서워하세요. 저희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래서 지금 이분들은 사지 말라 그래도 알아서 계속 사고 계시는 상황이고 네. 근데 이제 처음 이제 입문하시는 분, 처음 이제 건물 사시는 분 그런 분들이나 아니면은 진짜 수익률로 접근하셔야 되는 분들, 월세 받아서 내가 뭐 노후를 준비한다던가 이런 분들은 조금 관망을 사실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너무 네. 이 불안한 시장에 그쵸. 너무 스트레스 받으시면 네. 또 그거는 조금 아니실 맞아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것도 사업이잖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정신건강이 안 좋으면은 몸 망가지면 이게 돈 벌면 뭐 합니까? 이럴 때는 뭐 잠깐 내년 상반기까지 좀 쉬었다가 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감평사님, 저희가 드리는 물건들이 좀 어떤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상당히 좋은 물건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특히 가격이 되게 합리적인 가격이 많이 있었고요. 네네. 그래서 거래 성사도 되고
저희가 평가 금액을 낼 때도 그렇게 큰 무리하지 않아도 맞출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좋은 것만 네. 정말 그러니까 이게 수요자 입장에서도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그럼요. 같고 네. 또 매도자 입장도 당연히 고려를 하시겠지만 그렇죠. 네. 합리적인 선을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으면 의뢰 저희도 하지 않고 자체를 추천을 안 안 하죠. 해드리고 네, 있는 맞아요. 상황이에요. 네. 다른 데서도 좀 의뢰가 되고 막 탁감이 들어오긴 하는데 네. 이 건물주가 이거를 팔려고 하는 걸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적도 너무 있어요. 높은 네. 너무 올까? 현실하고 너무 네. 동떨어졌어. 본인의 희망사항일까? 네. 네. 소위 말해서 정말 한참 오를 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뭐 이 가격에 나와도 팔릴까 해서 그 알아보기 위해서 그 가격을 아, 이게 네. 이제 그런 분들 가끔 계시죠. 있다고 하시는 네, 것 네, 같아요. 네. 저희 구독자님들께서는 건물 감정 평가를 할 때 어떠한 방법으로 책정을 하고 어떻게 최종적으로 가격이 매겨지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감정 평가를 할 때는 공시지가 기준법이라는 걸 사용해요.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고시하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공시지가만을 기준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너무 당연히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공시지가하고는. 맞아요. 네. 공시지가는 약간 좀 과세목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실제로 거래되는 금액들, 주변 거래사. 주변에 거래되는 네. 금액들을 가장 많이 참조하죠. 그래서 네. 이 건물이 이 시장에 나왔을 때 어느 정도의 거래될 수 있는 건가, 그래서 그것이 지금 적정한 건가를 판단을 해서 감정 평가를 하게 됩니다. 거래 가능 가격이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건물이라는 게 이렇게 항상 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네. 저희들이 이제 보는 게 뭐 건물을 사게 되면 얻게 되는 수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임대 수익이라는 게 있는데 네. 가격이 반영이 되고, 건물을 내가 새로 짓게 되는 이제 비용들, 네. 원가적인 측면 이런 것들도 저희가 감안을 해서 보통 이렇게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건물이 나대지였을 때의 음. 감정 평가를 받고 대출을 실행했다가 네. 이게 다 지어지면 건물가액도 있는데 네. 그 다음 매수인이 살 땐 조금 낮게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는 음.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기를 좀 뭐 토지 가격에다가 네. 건물 신축 비용을 더해서 이제 보통 감정 평가를 하게 되는데,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요즘 건축비가 갑자기 너무 급격히 상승을 했어요.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이거 기껏해야 뭐 평당 5,600이면 건물 짓는다 이렇게 네. 했더니 요즘 한 1,000만 천- 넘어요. 요즘 네. 그러니까 갑자기 2배가 뛰는 거예요. 그것도 맞아요. 반영이 될 수 있나요?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이제 네. 감정평가라는 분야가 아까도 잠깐 과세목적인 성격도 있고 네. 네. 어떤 시장이 바뀔 때 즉각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감안을 하긴 하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는 측면도 있고, 네. 또 하나는 이게 건물 짓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쵸. 그쵸. 네, 네. 그 시간도 많이 걸리고. 맞아요. 인원 문제도 발생하고 시공사를 선정해야 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네. 근데 이제 생각보다 이제 담보 평가는 이제 보수적인 입장이다 보니까 네. 그런 그 사회 리스크라든가 아니면은 건축 시공자나 사업자의 어떤 이윤들은 잘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요. 아. 그래서 이제 실제로 시장에 나왔을 때 대비 평가 금액이 좀 보수적으로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건물 지으신 분들은 이 건물에 대한 애착이 되게 많으세요. 네, 그래서 그럼요. 저희도 그런데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한 20억 들여서 지으면은 야 이거 50억은 받아야 돼 이런 느낌이 네. 저희는 그 정도는 아니고. 네, 그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네.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유. 매도인들은 항상 희망하는 금액이 있지만 맞- 실제로 또 그렇죠. 차이가 네, 또 네, 있을 네, 수 있을 네, 것 네. 같아요. 그러면 공시지가, 그다음에 주변 거래 사례. 네. 이것들이 주 포인트네요. 이 두 맞습니다. 개가. 네네네. 최근에 의뢰 들어오시는 지역이 어느 지역이 제일 많으신지, 또 그게 그 이 빌딩 시장에 어떤 걸로 의미가 뜻하는지. 당연히 소위 핫한 지역들이 많이 들어오고요. 네. 가장 핫한 지역은 역시 아직도 강남. 강남. 뭐 강남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역삼동, 네. 청담동, 뭐 네. 논현동 네, 이런 네. 쪽 위주로 뭐 굉장히 많아요. 물건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핫한 지역이 이제 성수동 쪽. 성수동. 네. 성수동 네, 이제 성수동 중공업 핫하죠. 지역이 네. 아주 많이 핫하고요. 네. 실제로는 예전에는 중공업 지역이 되게 낙후돼 있어가지고 여기에 네. 도대체 뭐가 들어설 수 있냐 그렇죠. 했는데 아파트형 공장 네. 들어서면서 네. 이 인구가 밀집하게 되고 네. 또 용적률이 되게 높다고 높아서. 하니까 맞아요. 신축을 많이 신축을 하시고. 했을 때 수익이 잘 나오는 측면이 맞아요. 있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마포 쪽에선 연담동 쪽 주말에 갔다 왔는데 사람이 이거 길이 안 보이더라고요. 네, 이제 코로나는 다 끝난 것 같아요. 네. 신축에서 사람 너무 많고요. 네. 상권이 계속 살아나고 또 네. 우리 불어난 금리도 또 어느 정도 안정될 때를 기다리면서 그렇죠. 마냥 또, 오르는 네.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이 부동산은 정말 사이클이기 때문에 맞아요. 20년 경력이 있으신데 네. 네, 진짜 다 느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일 어려울 때 사야 돼요. 네. 남들 좋은 시장에서 살라 그러면
물건 선점하기가 어렵고 이런 그렇죠. 시장은 진짜 물건 선점하기가 좋잖아요.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 이 시장도 한번 잘 노려보면은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중개법인에서 먼저 은행에 의뢰하셔서 네. 탁감을 받는데요. 저희는 그래도 감정평가사님한테 바로 얘기해서 저희가 물건을 먼저 드리고 은행 그렇죠. 선생님한테 감정가가 얼마입니다. 네. 얼마 대출이 나올까요? 라고 바로 연결을 해드리는데요. 네네. 보통 그렇게 진행을 하는지도 저는 좀 궁금해요. 다른 데서는. 네. 일반적으로는 이제 은행에서 이제 탁감을 의뢰하게 되고 네네. 감정평가자인데 은행에다가 결과를 통보하게 되고 네. 은행에서 이제 중간에 많이 조율하게 되는데 네. 은행에다 바로 통보해 주시면 네. 그게 또 더 효과적이고 빠르게 일을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죠? 바로 이렇게 네. 의뢰드리고 바로 또 지원님한테 네네네. 얘기해서 그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지점장님 그리고 감정평가사님 그리고 또 저희와 함께 하시는 뭐 설계사님 그쵸. 또 시공사, 시공사. 이렇게 네. 정말 어벤져스 같은 이런 한 팀이 되어서 그렇죠. 진행을 그렇죠. 하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앞으로 금리가 당분간은 올라가는 추세이겠지만 또 디벨롭 하시고 신축이나 이런 투자를 하신다면 시장은 지금 이렇게 경쟁이 많은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를 하신다면 시세 차익을 보실 수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맞아요. 물건 선점하기 너무 좋아요. 왜냐면 작년처럼 막 금액이 막 올라가고 매수인분들이 많아서 경쟁을 하는 시장은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과감하게 투자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수익률 위주로 보고 건물 투자가 처음이어서 너무 불안하시다 이러시면 한 타임 관망하시고 또 그 다음 투자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금리 인상 전에는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제 네, 공실 난다, 공실난다. 막 뭐 재택근무한다 이러면서 그때 금리는 낮았지만 그때도 고민하시는 분들 엄청 많았었어요. 근데 그때 하신 분들은 이미 다 팔고 나왔죠.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또 사는 거거든요. 왜? 이자는 떼면 되죠. 내고 더 멋있게 지어서 또 시세 차익 보면 되니까. 네. 그리고 코로나 전에 또 뭐가 있었어요? 우리 강남 평당 5천만 원, 6천만 원 할 때였죠. 어떻게 지금 평당 1억이 1억 되냐? 하냐고. 말도 안 네, 된다. 맞아요. 꼭지다. 지금이 꼭지다. 네. 근데 그때 사신 분들은 또 코로나 때 잘 팔고 나오시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슈는 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어려울 때 과감하게 남들 안 살 때, 안 살 어려울 때. 네, 남들 반대로 가야 돼요. 쫓아가면 안 됩니다. 네. 네, 가랭이 찢어져요. 네.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자님들이 또 궁금증이 해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원장님, 감정평가사님 한 번씩 말씀해 주세요. 요즘 금리 때문에 많이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금리는 일종의 사이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물가이기 때문에 물가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금리도 함께 내려갈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처럼만 계속 관망 조금 하시고 투자도 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감정평가 입장이라기보다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뭐 투자자 입장이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예전처럼 뭐 묻지마식 투자를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럼요. 네네네. 네. 내가 대출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내가 금리가 나오면은 이자는 부담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건물을 구입했을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투자 계획을 네. 또 철저하게 세우는 철저하게 게 해야죠. 중요한 네. 것 같습니다. 네. 매입할 때부터 스케줄을 다 확인을 그렇죠. 하고 맞아요. 이게 얼마가 올라갈 건지 실제로 예상보다 금리를- 뭐 가격이 오르지 않을 때는 내가 어떻게 할 건가 뭐 네. 이런 것들도 다 감안을 하고 네. 이제 투자를 진행을 하셔야지 아, 뭐 네. 실패하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 네, 것 정말 같습니다.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아유, 정말. 이럴 때일수록 정말 좋은 물건을 꼭 사셔야 됩니다. 네, 만약에 사신다고 하면 꼭 좋은 물건을 사셔야 되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구분하시기가 어려우면은 언제든지 저희한테 문의를 해주시면은 좋은 거 아닌 거 잘 구분을 해서 그 좋은 투자를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댓글 남겨주세요. 네, 좋아요도 구독과 네. 좋아요도 예. 네, 그럼 저희는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